자, 지금 상반기 공채 시즌 슬슬 시작이 되는데 예상됐던 대로 수시 진행도 좀 곳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수시 네. 채용이 갈수록 강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 과거에는 공개 채용, 정기 공개 채용으로 진행했던 LG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LG화학이나 LG디스플레이의 수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접수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끝났지만 롯데라든지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다수의 사업 부문에서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SK, 롯데 이런 식으로 또 대기업들의 수시 채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더욱이 발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수시라는 게 말 그대로 수시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포스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오늘은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포스코 인적성 검사는 영어로 포스코 애프티튜드 테스트, 줄여서 약자로 PAT라고 불리는 인적성 검사 시험입니다. 크게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인문계, 이공계 할 것 없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과목이 4과목, 그리고 5번째 과목으로 이공계 과목, 인문계 과목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통 과목부터 살펴보면 4과목, 언어 이해, 자료 해석, 그리고 문제 해결, 상황 판단, 이 4가지 과목을 각각 20문항씩 15분 내에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5번째 과목으로 넘어가면 이공계 지원자분들의 경우에는 공간지각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지각 20문항 10분, 그리고 인문계, 인문사회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문계 분들은 사무지각 문제를 마찬가지로 20문항 10분 내에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성검사를 끝내고 나면 인성검사, 우리가 흔히 아는 예, 아니요, 이지선다로 푸는 그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인성검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용 사이트에는 400문항 50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400문항을 50분 내에 풀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사이트 내에 다른 페이지를 보면 글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538문항 80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오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그래도 인성검사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사실 인성검사야 평소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당일날 안내되는 대로 맞춰서 잘 풀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문항 15분 쉽지 정말, 않네요. 네. 네, 적성검사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혹시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좀 빨리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보니까 70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과목도 상당히 많은데 과목별로 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까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요. 우선 적성검사 파트에서 공통으로 보게 된다고 말씀드린 4개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먼저 언어 이해. 첫 번째 과목인 언어 이해는 우리가 흔히 아는 NCS로 비교하면 의사소통 능력이죠. 주제라든지 맥락, 이 제목 찾는 거.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언어 추리.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 참, 거짓, 명제가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서 작성, 언어 구사, 맞춤법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해석은 수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 연산, 도표 수리 자료의 이해 및 분석, 수리적 자료 작성 문제들이 나오고요. 문제 해결은 말 그대로 직업 기초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안 탐색 및 선택, 의사 결정,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들도 여기서 좀 일부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상황 판단은 업무 상황 및 조직 이해, 업무 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직업 기초 능력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다. 그래서 4가지 과목 중에는 상황 판단이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제 5번째 과목으로 넘어와서 이공계, 인문계 구분된 과목을 보면 이공계 분들의 경우에는 공간지각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응용 공간지각 도형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G사트로 따지면 삼성의 시각적 사고 정도 문제가 되겠고요. LG 웨이피 테스트로 가면 도형 추리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러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분들은 사무지각 문제가 나오는데 문서 점검과 오류 탐색, 응용 사무지각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NCS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정보 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일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함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성검사도 아까 말씀드린 400문항 50분 이렇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이지선다고요. 제시된 예시가 나와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고 빠르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예, 아니요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체크하면 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인성검사 유형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인성검사 사실 좀 일관되게 답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성검사 문제를 저희가 오늘 좀 찾아볼 텐데요. 오늘 문제가 포스코 채용 웹사이트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포스코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채용 웹사이트에 채용 프로세스 탭을 눌러보시면 각 그 유형별로 하나의 샘플 문항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볼 문제는 실제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이 문제는 포스코가 직접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고 가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리 좀 한번 보셨잖아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셨는지요? 제 개인적으로 PAT의 난이도는 그러니까 GSAT과 조금 비슷하다. 예전 GSAT, 지금의 GSAT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예전 조금 한참 쉬울 때의 GSAT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걸 반영을 해서 올해 시험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역대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과거의 GSAT 수준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문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공통 인문계, 이공계 분들이 모두 푸셔야 되는 언어 이해 과목의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바로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1번,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흔히 만장일치를 이루려는 집단 사고의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토론을 달가워하지 않고 목소리 큰 일부의 주장에 집단 전체가 휩쓸리게 되며 종종 다른 구성원이 제기하는 반론에 쉽게 묵살하기도 하는데요. 또 경쟁 집단을 약해 빠진 겁쟁이나 사악한 무리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갖곤 합니다. 이처럼 집단 사고는 구성원들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왜곡된 사고 방식입니다. 반면 집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보기 1번 인간의 본성, 보기 2번 만장일치와 토론, 보기 3번 획일적 사고의 폐단, 4번 집단적 사고의 장단점 중에서 제목 알맞은 것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전반적으로 집단 사고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반면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글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정할 때는 여기에 주어진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어질 글의 내용까지 유추를 해서 찾아야 될지 어떤 게 맞나요? 사실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이어질 글을 유추해서 푸는 문제들은 따로 그런 유형이 있어요.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그 이어질 글의 내용으로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그러면 뒤에는 좋은 얘기가 나오겠구나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문제 유형은 이 글에 지금 주어진 글을 한정지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기, 알맞은 보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을 이제 빼놓고 만장일치, 획일적 사고, 집단적 사고 전부 다 이 글과 어울리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에 주목을 했는데 네. 토론, 폐단, 장단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단점, 폐단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한 글인 것 같아서 저는 3번을 찍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어질 나오는 내용을 유추하면 장점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4번을 체크하게끔 만드는 게 함정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요 글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효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안 좋은 점, 폐단, 단점만 제시를 한 3번이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번이 답이 되려면 집단적 사고의 단점이라고 하면 답이 되겠죠. 하지만 네. 그쵸. 장점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은 오답, 3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4번보다는 2번일 수도 있을까라고 했던 거는 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론과 관련한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 지문을 보고 답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문에 입각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2번도 한번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네, 이번 문제는 자료 해석의 도표 이해 및 분석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문제 2번. 다음은 실험률에 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청년 실험 문제의 심각성, 청년 실험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비교해서 제시할 때 더 효과적인 자료끼리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제가 2번 말씀드린 키워드들이 있어요. 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보시면 2006년부터 해서 연도가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는 2012년 1월까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로를 보시면 취업자 증감, 실업자, 실업률 %로 나와 있고요. 청년 실업자, 청년 실업률이 %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로축, 세로축에 접점, 해당하는 수치들이 표 안에 숫자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로 제시되어 있고요. 표 아래의 당구장 표시를 보면 청년 실업률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참고해서 봤을 때 청년 실험 문제의 심각성, 와, 청년 실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비교하는 제시 자료, 효과적인 비교 제시 자료 2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실업자 청년 실업률, 2번 실업자 청년 실업자, 3번 취업자 증감 실업자, 4번 청년 실업자 청년 실업률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 답이 있죠. 비교해서 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교할 만한 그 두 대조군을 고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숫자를 많이 보진 않았고요. 실업자 대비 청년 실업자의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대조군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를 골랐는데 만약에 이제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또 보기에 있었다면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처음에는 그냥 실업률이랑 청년 실업률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두 분께서 골라주신 답이 2번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실업자, 청년 실업자로 제시된 2번이 맞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아무래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실업률이 나와야겠네. 네. 청년 실업률? 4번. 비교하기에는 청년 실업자, 청년 실업률은 같은 거니까 비교가 어렵겠고 그래, 청년 실업률이 어디 나오지? 1번이구나. 1번. 라고 체크해서 1번으로 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가 2번 읽어드린 거 있죠. 비교해서 제시한다. 비교를 할 때는 서연의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대조군의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뭐 어떤 거는 률, 어떤 거는 명으로 비교해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요. 따라서 전체 실업자 몇 명인지의 그 실업자 중에 청년 실업자가 이렇게나 많이 차지해 청년 실업자 각각의 사람 수를 가지고 같은 단위로 비교를 하는 보기 2번 실업자, 청년 실업자가 정확한 답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만약에 여기에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있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거겠죠. 네. 그래서 보기가 1번을 보시면 실업자, 청년 실업률 단위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가지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보기 2번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숫자를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 표 내용 자체는 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근데 문제 유형이 방금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안 봐도 되게 나왔지만 그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네네.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표 아래 당구장 표시로서 계산하는 식이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나오면 거의 절반 이상의 확률로 조금 계산을 할 수도 있는,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우리 샘플 문제 풀어봤으니까 계산을 안 해도 돼 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문제를 끝까지 보고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조군을 단위를 보고 푸는 문제인지는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표를 이해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그다음으로 또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문제 해결, 대안 탐색 및 선택인데요.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경쟁 관계인 A업체와 B업체가 투자 품목에 따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체계를 정리한 표라고 합니다. 수익 체계표를 참고해서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번에는 세로축부터 한번 볼게요. A업체의 가나다라 품목이 되어 있고요. 가로축은 B업체의 가나다라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표 안에, 괄호 안에 콤마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숫자가 있고요. 당구장 표시, 표 아래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괄호 안의 숫자는 A업체와 B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 억원을 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콤마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숫자가 A업체의 매출액, 뒤에 있는 숫자가 B업체의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B업체가 A업체의 투자 품목이 나라는 정보를 얻었을 때 B업체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 품목에 투자하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 A의 나, B의 다를 보시면 3,7이 있죠. A업체는 3억 원, B업체는 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표를 읽는 방법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투자 시 A업체와 B업체가 얻는 수익의 합이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인가? 1번부터 4번 A와 B가 각각 어떤 항목에 어떤 품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고 수익의 합이 가장 큰 많은 품목, 그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빠르게 보고 다 더해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설명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네. 맞아, 풀이는 맞아. 한 5초 안에도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럼 이건 그냥 시간 싸움이겠어요.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제되는 문항에 비해서, 문항 수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네, 네. 여기서 정확하고 빠르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높은 걸 찍은 것 같아요. 2번. 네. 네, 맞습니다. 2번 정확하고요. 아마 풀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근데 정말 풀이가 필요 없는.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품목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 가에는 30%의 가산된 이익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끔 꼬이겠네요. 나오면 이제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직관적으로 문제 답이 나오지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에 집중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끝났어요. 그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푸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응용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포스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문제다 보니까 뭐 요 정도 난이도 좀 준비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G샷의 조금 그 쉬운 버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이제 번별력을 위한 어려운 문제, 방금 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고 그런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아마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거의 15분 동안 20문제, 뭐 10분에 20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고 딱 맞추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가 이제 4번인데 이 문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황 판단 문제, 바로 좀 업무 상황 판단에 대한 유형 문제입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4번, 아래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지금 제시된 내용을 보면 9월 8일 16시 40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입사원인 당신은 김 과장의 지시로 현장 품질 검사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공사팀에 전달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당신은 해당 공사팀 팀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공사팀 팀장입니다. 방금 며칠 전 있었던 현장 공사 품질 검사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된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와서 기준이 달라졌다면서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행하면 공기가 지연되어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연기를 또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당신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는 공사팀 팀장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일단 차분하게 전화 내용을 경청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보기 1번. 자신은 현장 품질 검사에 처음 참여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임을 말씀드린다. 2번.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현장 업무의 고충에 대해 토로한다. 3번. 납기를 맞추는 것보다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고객 확보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설득한다. 4번. 현장 품질 검사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을 설명하고 주 담당자인 김 과장에게 공사팀의 고충을 전달하겠다고 안내한다. 네 가지 중에 가장 적절한 대응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진짜. 전화 받으면 뭐 저는 1번이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저도요. 네, 저는 현실에서 신입사원인데 일본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일본입니다. 모릅니다라고 모릅니다. 네, 네네. 말을 하고 싶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사회생활 예. 네.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래요. 네. 사실 이게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전 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문제지의 답은 뭐 네. 4번인가요? 4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마 이 어감에서 바로 답이 느껴지실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어느 한쪽의 편만 들기보단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 경청하고 조율해서 최선의 대안을 내는 그런 방향의 보기를 골라주시는 것이 이 상황 판단 업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1번을 체크하고 싶지만
문제 정답을 위해서는 4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진짜 신입사원 때 생각해보면, 1, 2년차 때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화장실 가서 운 적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약간 외웠겠어요. 억울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화장 번질까봐 맞아요. 휴지로 눈 이렇게 막아가지고 많이 눈물 떨어지면 해보셨네요. 안 되니까 눈 앞에다가 이렇게 면봉이나 휴지 네. 대고 많이 울었죠. 지금은 울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 또 다 신입사원이 추억이니까요. 되기 위한 시험이니까 네, 잘, 열심히. 예, 최대한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정도는. 네, 다음 문제가 이제 도형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도형 문제. 이공계 계열의 전공자, 지원자분들이 풀어야 되는 이공계 문제, 도형 문제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왼쪽 두 도형을 결합한 형태로 가장 알맞은 것은입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두 도형을 결합하는 거예요. 두 도형을 결합했더니 나온 도형으로 보기 1번부터 4번, 2 곱하기 2 큐브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도형이 되는 것인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거든요. 그 한 가지의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이는 앞부분부터 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거해서 정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했을 때는 1번, 3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1번, 3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뒷부분이 왼쪽 뒤쪽이 둘 다 그렇죠. 흰색이냐 아니면 하나씩이냐인데 왼쪽 뒤쪽을 봤을 때는 뭐 흰색이지 않을까? 예, 맞춰보면 이렇게 생각이 뒷부분이 네, 흰색으로 되어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정말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막 혼자 이렇게 봤었거든요. 문제를 잡고 막 이렇게 보고 막 했었는데 네. 1번 생각보다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희 지난주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맞아. 오셔서 그런지 이게 진짜 이게 쉬운 문제인지도 이번 주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수월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가 이 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월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저효과라고 하나요?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수월하게 푸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답은 1번이 맞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좀 어떻게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은 결합을 한번 시켜봅니다. 결합을 시켜보면 2 곱하기 2 정육면체 큐브가 나오겠죠? 큐브가 나왔을 때 층별로 살펴보는 거예요. 층별로. 자, 예를 들면 1층을 보시면 합쳐졌을 때 4개의 도형 중에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1층이라고 그냥 임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하죠. 1층에는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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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되겠죠. 네. 그리고 위에 2층은 저 검정색, 요 도형이에요. 요거만 아. 검정색, 흰색, 흰색이죠. 흰색. 요렇게 되는 모양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읍시다. 그러면 한쪽 면에는 검은색이 3개가 있고 그 위에는 한쪽 층에는 검은색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 3개의 검은색 끝에 달려 있구나 정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보기 중에 바로 보이면 푸는 거고요. 안 보이면 일단 넘어가야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했을 때 1번을 보시면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1층에 검은색이 3개고 이 2층에 검은색 하나가 어디 붙어 있냐? 끝에 달려있네요. 1번이 일단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3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1층에 3개가 있는데 2층에 1개가 어디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붙어 있잖아요. 이 꺾이는 부분에 가운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2층에 이 하나는 끝에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다라고 설명한 3번은 소거가 되고요. 나머지 2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돌려보든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눠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 일단 넘어가시고요. 20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래도 대부분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뭐 촉박해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많이들 좀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문제는 인문사회, 그러니까 인문계 분들이 푸시게 될 사무지각 문제인데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바코드 번호 분류 기준과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코드 번호 분류 기준이 예시로서 나와 있는데요. 뭐 978, 89, 7606, 0211 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보시면은 978은 9분, 그러니까 이게 연속 간행본인지 단행본인지가 구분이 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숫자는 뭐 89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국가를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네 자릿수는 출판사, A 출판사인지 B 출판사인지, 그리고 그 다음 세
그 숫자 3개는 장르에 대한 정보입니다. 뭐 011, 058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맨 마지막 1은 별로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베스트셀러 표가 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를 나타낸, 지금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제목과 제목의 저자 그리고 ISBN 표준 도서번호 바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바코드 번호를 읽는 방법과 해당 책들의 바코드 번호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D 출판사에서 발행한 미국 인문 도서는 무엇인가? 1번 빅픽처, 2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3번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4번 노는 만큼 성공한다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인문 도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미국, 그다음에 딥출판사, 인문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책이니까 단행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답이 단행본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어요? 네. 저는 그냥 앞에 이 도서가 단행본인지 연속 간행물인지에 대한 그 힌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세 숫자는 잘라내버리고 그 뒷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한 9개? 9개 정도 됩니까? 네, 숫자 중에서 이제 00에서 10 사이, 그리고 0070 D출판사, 인문이니까 058, 이 숫자로 조합된 도서를 좀 빠르게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책을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출판사다, 미국이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978로 했을 때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왔거든요. 네, 978. 보기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보기에 읽은 그러니까 제가 푼 했어요.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네.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것은 1번도 마찬가지 또 네. 조언인데 네. 항상 제시된 내용과 제시된 보기를 바탕으로 한정된 그 음. 제시된 자료에 입각해서 푸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977, 978 구분, 연속 간행물인지 단행본인지에 대한 정보는 지금 문제 출제에서 뒷출판사 미국 인문에 대한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 세 자리는 소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보는 게 왜 97, 이거는 단행본 아니야? 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없는데? 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오래 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스코 시험은 제시된 문제에 입각해서 그 범위에 한정돼서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문사회계, 사무지각, 그리고 앞선 첫 번째 유형의 언어 이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점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978, 그 앞서 말씀하신 책이 보기에 있다면 또 잘못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인데요? 라고 또 이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기에 입각해서는 2번이라는 답밖에 없기 때문에 네. 2번을 체크하시는 것이 옳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문제 여러 개 풀어봤는데요. PAT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문제에 입각해서 해당 내용을 내가 풀고 못 풀겠다. 그럼 일단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보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한 번 더 우리가 신경 쓰자라는 거, PAT 시험만큼은 이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